자, 봅시다. 혹시 넓이 공식들은 좀 잘 이미 눈이 마주쳐버렸네. 잘 외우고 있으신가요? 바로 차단. 아니 왠지 기. 아렌지 키웠어.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넓이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차 거는 사실 오히려 외우기 쉬운 것 같고 자주 쓰니까 3차도 사실 꽤 많이 쓰거든. 3차까지 확실하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4차는 사실 쌤도 약간 가끔 어느 게 20이었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식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 일반화된 공식 구조 있잖아.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접할 때 두 번 접할 때가 아마 30이 돼야 되나? 그런 거 같지. 그리고 한 번 접할 때가 분자에 3팩이 생겨서 아마 20이 될 겁니다. 맞나? 오, 헷갈려. 쌤도 헷갈려서 좀 헷갈리면 이제 차근차근 하면 되지. 자, 일단 봅시다. 좀 드물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근데 3차, 4차는 지금 2차, 3차는 잘 이어서 쓴다. 자, 이렇게 자가 왔다 이 한 표. 한 시간 그러니까 어쨌든 잤다. 맞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차 공식 중에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3차고 3차. 3차 공식이 어떤 게 있었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접할 때. 그러면 여기를 이제 알파, 델타, 최고 차항계수 A라고 하면 이 상황 혹시 기억하고 있니? 이게 넓이 공식. 자,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3차일 때는 여기가 4제곱이 돼야 되니까 4제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항상 어떤 두 연속하는 자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3 곱하기 4로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은 좀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따가 쌤이 까먹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물어볼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공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지? 우리가 이렇게 간격이 같은 경우 그림이 삐꾸가 되는데 간격이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게 되면 4분의 절대값 1 곱하기 알파의 4제곱이 되어 나왔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공식을 하나 이야기했었지. 이거 외우려고 트라이를 해본 사람. 아니 내가 봐야지. 저요. 영님 트라이는 해봤어? 그 앞에 기억 안 나는데 그 뒤에 식은 기억나요. 앞에가 12분의 절대값이에요. 아 네. 그러면 뭐였지? m의 4제곱 더하기 2m의 세제곱 n 더하기 2m 곱하기 n의 세제곱 더하기 n의 4제곱. 오, 맞죠? 맞아. 오케이. 자,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m 4제곱 더하기 2m 세제곱 n 더하기 2m n 세제곱 더하기 n 4제곱. 그러니까 못생기긴 했는데 엄청 못생긴 건 아니더라. 이거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의지가 닿는다면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같이 세트로 이미 설명했던 게 있었지, 맞지? 중심 이동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티그럴 이제 뭘 할까? 0부터 6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정적분의 결과가 0이라고 했잖아, 맞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간 식 조작을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야기했었지. 오케이. 그것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3차 함수 공식 기억하면 이제 되는 문제들이거든. 한번 봅시다. 너무 간단하고 일단 할게. 그래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 할 차례 맞지? 지난 시간에 708번에서 쌤이 전체 악정 목표를 치르고 3번을 할 차례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3번. 자, 1번 문제가 주어지기를 어떻게 주어졌냐면 양수 A에 대해서 A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A에서 통과, 여기서 접하고 마이너스 A에서 통과입니다. 이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3분의 64일 때 A의 값을 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2분의
절대 최고차의 계수 1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지금 요 길이가 얼마 이상 돼? 왜? 혹시? 근데 혹시 문제- 패드도 없니? 근데 문제가 조금 있긴 어쨌든 잘 그 아닌가? 그 개념이 개념이 문제가 없어. 없어요. 어떻게? 왜요? 책을 안 다 정답까지 설명. 두께가 똑같더라고요. 신학생은 칠까요? 윤성이랑? 응? 잠깐 요거 윤성아 나 패드 있는데 줄까? 그럼 뭐지? 배터리가 없어? 39%긴 한데 한 시간 중간에 타이밍 괜찮으면 적당히 끊고 프린트 해주겠습니다. 자, 합시다. 10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2a가 되지. 그러면 2a의 4제곱이 얼마? 뭐할줄 알지? 3분의 64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야, 찾아봐. 천천히. 그런 거 아니야. 자, 여기 이거 계산하면 이제 a 값이 보이지겠지, 맞지? 공식만 잘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봅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세제곱, 이 친구가 이제 극소값 0을 가진데 얘는 미분을 해봐야 되는 숫자가 안 예뻐서 x랑 x를 구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 3, 1 되나?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1에서의 함수값이 0이거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더하기 a 세제곱. 따라서 얘가 0이 되려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 세제곱이어야 돼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하래? 이제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한유나 여기 x좌표가 얼마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맞습니다. 잘했어. 그래서 여기 길이가 2가 되니까 우리가 공식 12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괜찮?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이제는 잘 하겠지? 함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주어졌다 하자. 그리고 어떤 직선이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졌어. 그리고 이 교점의 x좌표가 3이라고 하자. 아까 해봤는데 그때 할 실수를 했어. 어쨌든 이번 추천을 자, 이 점의 x좌표 얼마인지 알겠어, 쓰라야? 네? 저 점의 x좌표 얼마인지 알겠어? 시간은 충분히 줄 거야. 아이 코코야. 알죠? 그래? 근데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니 잠시만요 힌트 하나 안 줘도 돼? 주세요 제일 도움이 안 되긴 할 거야. 아니 막상 뭐해 근데 이거 많이 했어. 아니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 좀 더 세게 곱하기 전에 살짝 상처 입은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방정식에 실근이야, 실근. 네. 교점의 x 좌표는 이거 갖다가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근데 이 직선이 세근의 합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세 실근의 합은 무조건 얼마야? 6 6이야. 네. 근데 이건 무슨 근이야? 중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 해야 돼? 야 이렇게 하자고요. 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넓이 어떻게 돼?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미안해. 근데 덕분에 꼭 기억하지 않았을까? 맞지? 아마 너희 중간고사를 힘으로써 나을걸? 무조건. 다음번 하자. 그치? 자, 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설명 다 잘 이해했지? 그 다음에 아마 하나 남을 거야. 오늘 너무 얇아서 이렇게 2개 챙겼지. 자, 그 다음에 714번을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714번이 계산이 조금 덜었거든.
쌤도 풀 건데 그냥 스스로 풀어보시죠. 네,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K 음수요. K 음수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려야 됩니다. 잘 풀었어? 적분해가지고. 아 근데 적분해도 충분히 괜찮아. 그러니까 쌤도 이제 풀고 나서 계산 안 했긴 할 그러고 그려보니까 저렇게 보이더라고. 저 똑같이 그려요. 아 그래?
이게 보면 그 여기서 f 프라임 x 구해서 기울기 4짜리 접선을 찾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풀게 되면 이제 x 좌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1,1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때 y 절편이 이제 k가 되는 거야. 그때가 k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가 지금 4인 거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1,1이잖아, 맞지? 그럼 x가 기울기가 4라는 말은 x가 1 커진 동안 y가 얼마 커졌다는 얘기지? 4 커졌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럼 이제 대칭적인 여기 1,1이니까 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시킨 겁니다. 사실 미리 그려놨었는데 설명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결국 이 넓이도 우리가 그 12분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요 12분의 넓이 공식 뺀 게 사실은 넓이를 공식으로 구해서 뺀 게 요 식이 요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계산해도 괜찮은데 저렇게 생각했으면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넓이 공식은 이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 요 길이가 몇 대 몇일 때 이 넓이가 이 넓이가 같았지. 2대 1이었잖아. 그래서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2번 문제가 아니고 4번 문제겠군요. 4번인가? 5번인가?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그래서 A 값이 얼마? 2가 되는 거겠지 않지? 이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밑에 다 똑같은 문제라서 그냥 약간 여러 가지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뿐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로 대동소이에서 간단하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6번 봅시다. 6번. 6번은 이제 넓이를 2등분 하는 경우인데 설명이 너무 빠르면 이해하기를 하십시오. 근데 이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는 이제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대. 그러면 이제 일단 보통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전체 넓이를 구해. 그리고 반쪽 넓이를 구해서 그 반쪽 넓이가 거기다 2배를 하면 전체 넓이가 같다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구해서 둘이 같다를 풀 건데 생각해보면 이 친구 넓이 구하는 게 조금 불편하겠지. 교점을 잡아서 이제 이거 넓이 구하고 이거 넓이 구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체 넓이 구하고 이 친구 넓이가 전체 넓이 그러니까 저 친구 넓이의 2배를 하면 전체 넓이가 같다는 걸 보통 이용해서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전체 넓이는 얼마야? 6분의 1이지. 이거니까 여기 절편이 1이라서 6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어서 6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이 친구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2차 함수와 직선형에서 둘러싸인 분 넓이니까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겠다. 그리고 같다 그러고 풀게 되면 x제곱 더하기 mx 빼기 x는 제로가 되네. 그러면 얘를 x로 묶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요즘 x좌표가 1 마이너스 m인 거지. 괜찮지?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6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마 문제에서 m이 뭐 1과 0 사이라는 조건이 있겠지. 그래야 이제 존재할 테니까 저런 상황이 그냥 넘기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1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그냥 구하라고 시킨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쓰게 시키게 하더라고. 1 마이너스 m은 세제곱권 2분의 1. 그래서 m은 1 마이너스 세제곱권 2분의 1 이렇게 쓰게 시키는 문제도 가끔 있어. 그럼 그냥 쓰면 되죠. 맞지? 어차피 세제곱해서 되는 실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20번이 이게 같은 계열인지 잘 모르겠어. 같은 계열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복잡하더라고. 스스로 풀어도 좋고 쌤 설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720번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그리고 Y는 F.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야기할 X는 3직선에서 넓이가 2등분 됩니다. 이 친구 넓이랑 이 친구 넓이랑 같다는 얘기겠지. 같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y는 fx가 y축 및 선분 AC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S1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y는 fx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2 요 넓이가 S2라고 하지. 그때 S2 마이너스 2 S1이 6이래. 다시 S2 마이너스 2 S1이 6이래. 그때 F5의 값을 보셔. 자, 이를 너무 크게 그려버렸는데.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 이제 내가 그냥 차함수를 여기 옆에다가 여기 공간을 너무 안 만들어놔가지고 차함수를 옆에다 그린다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그리면 되나? 이렇게. 그리고 얘가 y는 fx에서 x-3을 뺀 함수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혹시 S1이 어딘지 알겠어? S1이? 여기가 S1이겠지. 여기가 S2일 거야. 혹시 x는 3이 어딘지도 알겠어? 저 친구의 대칭축이 x는 3이고. 자, 이제 뭐 하고 싶어? 얘를 봐줘. 얘를. S1을 2번 빼고 싶대. 그럼 다시 친절하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자. 자, 이제 뭐 하고 싶어? 이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표시하고 S1이라고 쓰고 여기까지 적분하고 싶은 거 맞지? 그럼 S1 한 번 더 하고 S2 한 번 빼고 다시 S1 한 번 더 하잖아, 맞지? 그렇게 정적분했더니 얼마나 된다고? 마이너스 6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괜찮니? 여기 대칭이라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얼마? 원래 여기 0이었잖아, 맞지? 정확히 이 간격이 6이 딱 되겠네. 괜찮니?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 인티그럴 0에서 6까지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dx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 29 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 함수는 대칭축이 어디야? 3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2차 함계수 얼마라고 나와있어? 1이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미정계수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으면 적분하면 구해지겠지. 괜찮니? 그럼 k값 정해지면 fx를 구했을 때 사실 fx 빼기 x 마이너스 3을 안다는 건 fx를 아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fx 결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딱 0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6이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산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접선을 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평행한 접선이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평행한 접선이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접선은 필요하지 않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넓이도 S1이 될 거고 요 간격이랑 똑같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라면 X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이 간격이 3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아까와 똑같은 방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아. 굳이 차함수를 그리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쭉 접근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위아래 뭐 이렇게 했었잖아, 맞지?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그냥 바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는 수고를 줄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접선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처음 풀 때 이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렸던 것 때문에 그린 것 같고 얘는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보조선 긋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니? 마무리 해볼까? 자, 0의 수까지 이거 적분하게 되면 5 따로 하면 좋겠다, 맞지? 왜냐면 딱 구간이 0, 6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딱 적분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분의 최고 차항계수 6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상수함수는 6k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넘기면 k값 바로 구해지고 끝나겠다. 괜찮? 정민아 혹시 질문 있니? 질문 있니? 윤선이도 잘 이해했어? 공식은 그냥 보여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곡선 사이 넓이가 같을 조건인데
우리가 앞서 지금 방금 문제에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S1이고 아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자. 이 넓이를 S1, S2, S3, S4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마이너스 S3 더하기 S4 이거는 뭐랑 같다고? 이 함수가 y는 f라고 하게 되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로 같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어떤 의미잖아. 부호를 가진 넓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고 이 S1과 S2의 넓이가 같대. 그럼 우리는 여기가 만약 A라고 주어지고 여기가 B라고 주어졌다면 이 F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A부터 B까지 쭉 적분하면 그 결과가 뭐야? S1은 더하고 S2는 빼고 하잖아, 맞지? 이게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 될 건데 문제는 이 친구 둘이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가 주어지게 되면 그냥 한 번에 정적분 쭉 해서 그 결과가 0이다라고 푸는 게 훨씬 낫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누군가가 이거 정적분 구하고 이거 정적분 구해서 둘이 같다고 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까지는 아닌데 좋지 않다는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둘러싸인 두 도형이 생기고 그 넓이가 같대. 그러면 뭐에서 뭘 빼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무거나 빼. 위에서 아래로 뺄까? 그러면 x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a가 붙을 테니까 a 더하기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더하기 a가 될 거고 인수분해는 또 뭐에 맞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친구가 정적분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 그렇지? 괜찮니? 근데 그러면 이제 a 값은 뭐가 되면 되겠어? 결국 차함수의 넓이는 똑같으니까 a 값이 얼마면 좋겠어? 살아있니? 자, 이게 우리가 차함수의 넓이는 결국 그러니까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이 차함수의 넓이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문제는 누가 0이고 누가 1이고 누가 a인지 원래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a가 1보다 크다고 줬어. 0, 1, a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으려면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a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지. 물론 정적분해서 풀어서 그 값이 2라는 걸 확인해도 괜찮아.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기왕이면 지식을 우리가 얻었으면 활용해봐야 늘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저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몇 개 나올까? 넓이와 같은 거. 3개 나와. 왜냐하면 a가 2분의 1이어도 괜찮고 반대쪽에 있어도 괜찮아. 반대쪽에 있어도 마이너스 1, 0, 1이 되어도 넓이 0이잖아, 맞지? 그렇게 3번 생겨. 괜찮니? 등간격이 되면 정적분의 값이 항상 이제 같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결국은 차함수 구해서 정적분 하면 0이 된다를 쓰면 다 잘 풀리게 될 겁니다. 혹시 특별히 설명이 어려운 사람 있어? 그 723번이 조금 못생겼거든. 잘 이해하고 있어? 어려우면 꼭 이야기해줘.
조사 변형인데 원래 문제는 길이가 루트 5였는데 여기 루트 17로 바꿔놨더라. 그리고 직선도 y는 2분의 1x였나? y는 4분의 1x. 그렇다. 근데 이제 요 길이가 루트 17인 건 그냥 의도가 바로 보이지. x좌표 차이가 얼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라는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지.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차함수로 해석할 거니까 여기 이제 0에서 접한다고 했거든요. 0에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4가 되고, 근데 계산을 해보면 그냥 얘를 베타라고 잡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 기대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거든. 그건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fx가 주어지고 얘를 떼기 4분의 1 x 한 함수가 이제 그 뭐지? 어디부터? 0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이제 0이다를 풀면 되겠지. 괜찮지? 그럼 이제 요거를 처리하려고 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 0에서 접하니까 0에서 제곱인수를 가질 거고, 알파에 통과하니까 x-알파 인수를 가질 거고, 베타에 통과하니까 x-베타 인수를 가질 거야. 그리고 최고 차항 개수가 얼마니? 1이래 1. 그럼 이제 식이 다 보여졌잖아, 맞지? 그리고 이거 0 풀면 등식 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베타는 알파 더하기 4였으니까 또 등식 하나. 그럼 끝났지? 계산만 하면 풀릴 거야. 오케이. 계산 한번 해볼까?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가 될 거고,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x제곱을 곱해서 x 4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x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 제곱을 하지. 적분을 하게 되면 5분의 1 x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4제곱 그리고 더하기 3분의 알파 베타 x의 세제곱 그리고 0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약간 귀찮긴 해서 여기 어차피 베타 세제곱은 다 약분될 거 아니야, 맞지? 베타 세제곱은 어차피 우리가 는 0을 처리할 거라서 약분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베타 제곱만 씁시다.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곱하기 베타 더하기 3분의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고, 베타도 하나 더 날라가네. 베타 하나 더 날라가면 여기 원래 알파 베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날라가겠다. 자, 그럼 양변에 5, 4, 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60인가? 60이지 60. 맞지? 60을 곱합시다. 12베타 마이너스 15알파 마이너스 15베타 그리고 더하기 20알파는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5알파가 3베타가 되나? 맞지? 근데 어차피 베타는 알파 더하기 4였어. 알파 더하기 4를 바꿔 쓰게 되면 그러면 2알파가 12가 되어서 알파가 6이 되고 베타가 10이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얼마지?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fx 빼기 4분의 1x가 이거였잖아. 대입해서 10 구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쌤이 예전에 수업 준비하다가 뭐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뭐 어디다 쓰지? 하고 있었는데 좀 괜찮은 게 하나 있긴 하더라고. 아주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율 관계 처리할 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길이가 몇 대 몇이지? 1대 2잖아, 맞지?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으냐면 제곱이면 힘이 세서 2칸 먹고 1제곱이면 힘이 약해서 1칸 먹고 이런 느낌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는 몇 제곱이야? 3제곱이지. 그럼 여기가 3대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다시 얘가 제곱, 여기는 제곱이잖아. 그럼 힘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 1대1 이렇게 된 거야. 극점에 대해서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저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여기서는 바로 못 쓰고 이 친구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쌤이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몇 차 함수야 지금? 적분하면 5차가 되겠지. 5차로 가보려고 하는 거야. 좀 못생긴 했는데 근데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부호 판단하자. 부호 판단. 뿔 쌤도 이게 약간 과하다고 생각해서 5번 풀이 하고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자, 뿔 괜찮지? 그럼 그래봐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고 그다음 뭐하고? 근데 감소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요 넓이 어떻다고?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같을 때만. 그래야지만 극점이 생겨서 요렇게 그려지거든.
괜찮니? 근데 그렇게 되면 몇 중근? 3중근. 몇 중근? 2중근.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야. 그래서 60이야. 괜찮니? 이 차이가 지금 4였잖아. 지금 이 차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괜찮긴 하더라고. 야, 너무 제한적인 상황. 제약이 엄청 세잖아, 맞지? 저렇게 그 중근들 사이에 있어요. 중근들 사이에 다른 근을 가지면 안 되고 중근들 사이에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그 같은 축에 접해야 돼. 어쨌든 차함수를 그리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성립할 때 저걸 쓸 수 있더라고. 근데 증명도 사실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식을 x-알파의 m제곱 곱하기 x-베타의 m제곱해서 이 친구 사이에 생기는 급점의 x좌표를 구하면 m대는 내고점이야. 그래서 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거꾸로 n대니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져. 방금 우리 해석해보면 이게 3중근이고 이게 2중근일 때 3대 2였으면 그대로네. m대 n 내고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혹시나 이제 그냥 아이템 하나 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할 때 아마 쌤이 내년에 설명할 때는 10년 뒤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라면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까지 강사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자, 여튼 괜찮니?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잠깐 쉬어도 해도 괜찮을까요? 윤석이 때문에 조금 빨리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빨리 쉬었다가 대신에 빨리 시작할게.